지독한 가난보다 무서운 게 사람의 탐욕이라지요. 병든 부모를 위해 양반집 머슴이 된 칠성은 3년 머슴살이 끝에 자유는커녕 부모의 목숨까지 위협받는 막다른 길에 내몰립니다. 하지만 절망 속에서 우연히 돌본 주인 없는 무덤 하나가 그에게 상상치 못한 보온의 열쇠를 건네지요. 짐승처럼 짓밟히던 머슴이 어떻게 곡사 같은 상전의 머리 위에서 조선을 호령하는 거상이 되었는지 그 기막힌 반전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겨울 새벽의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칠성의 폐부 깊숙이 박혔습니다. 해진 가마니를 덮고 누웠던 칠성은 몸을 내는 추위에 못 이겨 억지로 눈을 떴습니다. 충청도 변두리에서 기세등등하기로 소문난 최진사의 집. 그 화려한 기와집 뒤편에 자리 잡은 헛간 연막사가 칠성의 거처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칠게 갈라진 살갗 사이로 맺혔던 피가 마른 흙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칠성은 곧장 마구간으로 향했습니다. 최진사가 자기 목숨보다 아끼는 명마들을 돌보는 것이 그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최진사는 소여물은 대충 주어도 말에게 먹일 볼이 섞은 여물만큼은 직접 챙기라며 칠성을 들볶곤 했습니다. 후, 칠성이 내뱉은 입김이 자욱하게 퍼지며 말들의 콧김과 섞였습니다. 거대한 말이 고개를 내밀어 칠성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사람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다정한 기척에 칠성의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습니다. 그는 삶은 콩과 잘게 썬 볏짚, 그리고 귀한 보리를 섞어 말의 여물을 준비하며 3년 전 최진사의 집 대문을 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칠성의 아버지는 최진사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던 소작농이었습니다. 지독한 흉년이 들어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내고 나니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의 자리에 누우셨고 칠성은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제 몸을 최진사에게 맡겼습니다. 3년만 죽어라 일하면 아버지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는 최진사의 약조를 철석같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칠성은 말발굽에 채이고 최진사의 모진 매질을 견디면서도 오직 그 약조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약조한 날이 밝아 최진사의 집 사랑채 앞에 섰을 때 칠성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최진사는 누렇게 바랜 장부를 툭 던지며 댐처럼 차가운 눈으로 칠성을 훑었습니다. 칠성아, 내 놈이 3년 동안 고생한 것은 안다만 셈은 정확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동안 내 놈이 이 집에서 축낸 보리밥이 서말이여. 겨울마다 해입힌 옷바지와 집신값이 몇 냥이니 이자를 쳐서 제하고 나면 오히려 내 아비의 빚은 전보다 더 늘었구나. 최진사는 곰방대를 들어 칠성의 턱끝을 강하게 치켜올리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어이, 칠성이, 내 놈 아비의 숨줄이 아직 붙어 있는 건 순전히 내 자비덕이다. 만약 내 마구간의 명마 한 마리라도 털끝 하나 상하는 날엔 그날로 내 놈 부모의 목에 칼을 채워 관한 노비로 넘길 게야. 내 빚 대신 내 어미의 살점이라도 팔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가서 주둥이 닥치고 말구유나 싹싹 닦거라. 최진사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칠성의 가슴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 지독한 공포와 사례가 뒤섞여 피어올랐습니다. 칠성은 빗자루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며 저 멀리 어둡게 가라앉은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이한 안개가 산머리를 휘감으며 칠성을 부르는 듯했습니다. 그것은 곧 칠성의 평범한 머슴살이를 끝내고 그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마구간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평온하던 최진사의 저택을 단숨에 지옥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칠성이 눈을 떴을 때 마구간 문은 흉측하게 벌어져 있었고 최진사가
애지중지하던 명마 추풍이 감쪽같이 사라진 뒤였지요. 사태를 파악한 최진사는 버선발로 뛰어나와 채찍을 휘둘렀고 칠성은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혀 그 모진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칠성의 등줄기가 갈기갈기 찢겨 선혈이 낭자해졌으나 최진사의 분노는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이 천하의 쓸모없는 놈. 내 놈이 잠에 취해 내 보물을 도둑맞게 했단 말이냐. 최진사는 씩씩거리며 칠성의 머리채를 잡아 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과 살기가 번득이고 있었지요. 잘 듣거라. 해가 지기 전까지 추풍을 찾지 못한다면 내 놈은 물론이고 저 건너 오두막에 누워있는 내 아비와 어미까지 쇠사슬을 채워 관노로 넘길게야. 내 말 한마리 값이면 내 놈 가족의 평생 몸값으로도 부족할 테니 말이다. 칠성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매를 맞으며 살아도 좋았으나 병든 부모님까지 노비가 되어 평생 멸시를 당하며 죽어가는 꼴은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최진사 앞에 엎드려 울먹이며 빌었습니다. 나리, 제발 부모님만은 제가 어떻게든 말을 찾아오겠습니다. 제발 자비만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 흥. 지금 당장 떠나거라. 말을 찾지 못하면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들이지 말 거라. 최진사는 칠성을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칠성은 찢어진 옷자락을 부여잡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가련하게 바라보면서도 혹여 최진사의 눈에 띌까봐 선뜻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했지요. 칠성이 향한 곳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오고 호랑이가 출몰한다 하여 금기의 땅으로 불리는 뒷산 천령곡이었습니다. 추풍의 발자국이 그 험악한 산길을 향해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한 기운이 칠성을 덮쳤습니다.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숲은 밤처럼 어두웠고 축축한 안개가 사람을 삼킬 듯이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했지요. 안개 냄새에 섞인 비릿한 흙내음은 칠성의 폐부를 찌르며 가슴을 더 텅 비게 만들었습니다. 칠성은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지요. 찾아야 한다. 못 찾으면 오늘로 우리 집안은 끝이다. 칠성은 입술을 깨물며 안개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낙엽이 눅눅하게 젖어 있어 발이 쓱 미끄러지기 일쑤였고 나뭇가지들은 검은 손처럼 늘어져 칠성의 얼굴을 후려쳤지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말을 쫓던 흔적이 어느 순간부터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는커녕 산짐승의 울음조차 들리지 않는 기괴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방향 감각을 잃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때 안개 너머에서 아주 희미하게 딸랑이는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추풍의 목에 걸려있던 음방울 소리가 틀림없었지요. 칠성은 반가움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던지듯 달렸습니다. 하지만 안개를 헤치고 나아갈수록 길은 점점 더 가팔라졌고 칠성의 마음속에는 이건 단순한 말이 도망친 일이 아니다라는 불길한 불안이 안개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산 깊숙한 곳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칠성이 마침내 안개를 헤치고 골짜기 끝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는 말 대신 잡초가 우거진 기괴한 무덤 하나가 칠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제 몸을 집어삼킬 듯 일렁이는 천령곡의 깊은 골짜기에서 칠성은 찢어진 발사계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를 견디며 절규하듯 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자욱한 안개가 마치 누군가 비단 커튼을 걷어내듯 양옆으로 갈라지더니 그 너머로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최진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명마가 잡초가 산처럼 우거진 이름 없는 무덤 곁에 서서 아주 평온하게 풀을 뜯고 있었던 것이지요. 칠성은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으며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내가 어찌 여기까지 들어왔느냐. 칠성이 기어가듯 다가가 말의 목을 껴앉아
말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부비며 마치 저 무덤을 좀 보라는 듯 낮게 울었습니다. 말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린 칠성의 눈에 들어온 것은 디석 하나 없이 버려져 잡초가 사람의 머리카락처럼 무덤을 휘감고 있는 흉측한 흙더미였습니다. 칠성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짐과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연민을 느꼈습니다. 비석도 없이 잊힌 저 무덤의 처지가 빚의 굴레에 갇혀 이름 없이 죽어가는 자신의 운명과 어찌 그리 닮아 보이던지요. 칠성은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산을 뒤지느라 정신이 없어 나탄 자루 챙기지 못했으나 저 차가운 흙더미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주변에 떨어진 날카로운 돌조각을 집어들고는 억센 잡초의 뿌리를 긁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돌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거친 풀줄기가 살갗을 베어낼 때마다 칠성의 손에선 붉은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 피가 흙 위로 점점이 떨어졌으나 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고 억센 덩굴을 뜯어내느라 손톱 밑이 터져나갔지만 무덤의 형체가 조금씩 드러날수록 칠성의 가슴 속 응어리도 조금씩 씻겨내려가는 듯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지만 제 처량한 신세와 같아 보여 그저 잠시나마 깨끗하게 해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든 무리가 거친 욕설을 내뱉으며 올라왔으니 바로 최진사가 보낸 수하들이었지요.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덤을 만지고 있는 칠성을 발견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와 칠성의 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이 미친놈이 날이 깨서 내놈 부모를 당장 관하로 넘기겠다고 노발대발하시는데 한가하게 네 집 무덤인지도 모를 무덤에 벌초나 하고 있느냐. 수하들은 칠성이 정성껏 골라낸 돌무더기를 짓밟고 찾은 말을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칠성은 잠깐만요. 이 무덤이 너무 가련해서 그럽니다요 라며 매달렸으나 돌아오는 것은 가차없는 발길질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향해 침을 뱉으며 종놈이 이제는 실성까지 했다고 비난하며 말을 끌고 내려가 버렸습니다. 칠성은 안개가 다시 자욱하게 깔리는 어두운 골짜기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손바닥에 찢어진 상처에선 피가 멎지 않았고 등 뒤로는 차가운 비웃음 소리만 환청처럼 맴돌았지요. 어둠이 골짜기를 완전히 삼켜버린 그때 칠성은 이름 없는 무덤 곁에서 비참한 고립감을 느끼며 홀로 몸을 떨었습니다. 최진사의 수하들에게 끌려 내려온 칠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인 마당에서의 가혹한 멍석마리와 조롱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이 말을 훔쳐 달아나려다 산속 무덤가에서 도깨비에 홀려 미친 짓을 했다며 대성통곡하는 척 위선을 떨었지요.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감추지도 못한 채 사람들 앞에서 무릎이 꺾여 바닥을 기어야 했습니다. 이놈아, 내 자비가 과하여 내 놈이 간이 부었구나. 감히 내 명말을 도둑질하려 해? 최진사의 섯을 퍼런 호통의 마을 사람들은 칠성을 향해 침을 뱉거나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소 칠성의 성품을 알던 이들도 최진사의 눈밖에 날까 두려워 머슴놈이 욕심을 부리더니 결국 실성을 했구나 라며 싸늘한 시선을 보냈지요. 칠성은 수치심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지키려 했던 것은 오직 부모님의 목숨이었고 산에서 한 일은 그저 외로운 넋을 위로한 것뿐이었으나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도둑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거적대기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찬 바람이 몰아치는 광간에 내던져졌습니다.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지르고 찢어진 손바닥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왔지요. 칠성은 어둠 속에서 이를 악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정녕 짐승보다 못한 존재란 말인가 라는 자괴감이 칠성의 영혼을 갉아먹을 때쯤 그는 까무러치듯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칠성의 눈앞에 기이하고도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더니
낮에 보았던 그 쓸쓸한 무덤 위로 하얀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꽃잎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위험 있으면서도 애처로운 눈빛으로 칠성을 내려다보았지요. 가련한 선비여, 내가 흘린 붉은 피가 내 해진 옷자락을 기워주었구나. 세상이 너를 천대해도 나는 너의 진심을 보았노라. 여인의 목소리는 칠성의 가슴 속 타오르는 우라와 수치를 어루만지는 시냇물 같았습니다. 칠성은 꿈속에서 그녀를 향해 간절히 읊조렸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여,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답게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칠성에게 다가와 그의 짓무른 손등 위로 나비처럼 손을 얹었습니다. 내 운명의 사슬을 끊을 길을 내어주리니 마음의 눈을 부릅뜨거라. 무덤 뒤편,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바위 아래를 살피거라. 그곳에 내 부모를 지키고 내 인생을 바꿀 씨앗이 잠들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씨앗이 싹을 틔울 때 절대 내 안의 탐욕을 먼저 키우지 말아야 함을 잊지 말 거라. 여인의 형체가 안개 속으로 흩어짐과 동시에 칠성은 쏘스라치게 놀라며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광관 바닥이었으나 칠성의 눈빛은 이전의 절망과는 판이하였습니다. 모욕에 젖어 죽음을 생각하던 사내의 눈에는 이제 도끼 어린 결심이 서려 있었지요. 최진사, 당신이 나를 짐승이라 불렀으나 나는 기어코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겠소. 그분이 일러주신 길을 매 반드시 찾아내고 말 것이오. 칠성은 욱신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홀로 남겨진 칠성이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무너진 자존감을 대신할 처절한 생존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관관을 탈출해 한달음에 천령곡으로 달려간 칠성은 여인이 일러준 대로 해가 가장 먼저 닿는 바위 아래를 살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윽고 새벽빛이 산마루를 넘어와 특정 바위를 붉게 물들이는 순간 칠성은 미친 듯이 그 땅을 파헤쳤습니다. 손톱이 뒤집히고 피가 흙에 섞여 들어갔으나 멈출 수 없었지요. 마침내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작은 항아리 속에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본 황금 덩이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그것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금이면 아버지의 약한 첩은 물론 평생을 짓눌러온 빚의 굴레도 끊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칠성은 그 길로 오두막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버지의 거친 기침 소리를 듣자 칠성의 마음속엔 지난 세월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소장료를 내지 못해 최진사에게 뺨을 맞으면서도 아들을 위해 밥 한 덩이를 품속에 숨겨오던 아버지의 마른 손, 그리고 자신의 글공부를 머리카락을 팔아 책값을 마련해 주던 어머니의 눈물겨운 희생이 떠올랐지요. 칠성이 머슴이 된 것은 그분들을 향한 사랑의 결실이었으나 현실은 그 사랑조차 죄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요. 이것 보십시오. 칠성이 내민 황금을 본 부모님은 기쁨보다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단호했습니다. 이 금은 신령한 존재가 내린 보은이며 우리 가족이 다시 사람답게 살 씨앗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머슴의 집에 갑자기 온기가 굴기 시작했다는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최진사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칠성이 금을 들고 부모님께 효도하려 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독사 같은 최진사에게는 절호의 먹잇감이 된 것이지요. 최진사는 곧장 관아에 고발을 넣었습니다. 우리 집 뒤안에 대대로 묻어둔 보물을 저 머슴놈이 훔쳐 달아났다는 파렴치한 거짓 주장이었지요. 관아의 포졸들이 칠성의 오두막을 덮쳤고 칠성은 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개처럼 끌려가야 했습니다. 최진사는 포졸들 뒤에서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칠성아, 내 놈이 감히 내 금을 탐내? 그 금은 내 놈 목숨값이 아니라 내 부모가 평생
내 노비로 썩을 계약서가 될 게다. 차가운 관아 바닥에 처박힌 칠성은 다시금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느꼈습니다. 효심으로 행한 일이 도리어 부모님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는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지요. 하지만 그 순간 칠성의 귓가에 꿈속 여인의 목소리가 다시금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칠성은 흙바닥을 움켜쥐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부모님은 정말로 저 악마의 손에 죽는다. 내 반드시 살아나가 최진사의 저 간교한 혀를 끊어놓으리라. 과거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버렸듯 이제는 칠성이 부모님을 위해 다시 나아갈 이유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어두운 관아 지하에서 칠성의 눈에는 이전보다 더 형용한 생존의 빛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지하 옥사는 죽은 자의 숨결처럼 서늘했습니다. 칠성은 허위 고발로 인해 대역죄인 취급을 받으며 착고에 채워져 있었지요. 최진사는 고을 사또와 결탁하여 칠성을 도둑으로 몰아 금을 가로채고 그의 부모까지 노비로 삼아 입을 막을 작정이었습니다. 칠성이 절망의 끝에서 피눈물을 삼키고 있을 때 어둠 속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진사 댁에서 함께 고초를 겪으며 칠성을 남몰래 연모해온 여종 언년이었습니다. 언년이는 떨리는 손으로 평생 품삯을 모아 만든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옥사를 지키던 탐욕스러운 포졸들에게 그 쌈짓돈을 전부 건네며 길을 열었지요. 쇠창살 너머로 칠성의 처참한 몰골을 본 언년이는 억장이 무너지는 듯했습니다. 칠성 오라버니, 어서 나오셔요. 이대로 계시면 정말로 죽습니다요. 언년이의 기지로 옥문이 열렸고 두 사람은 어둠을 틈타 관아 뒷담을 넘었습니다. 마을 어귀숲 속에 도착해서야 칠성은 멈춰 서서 언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전 재산을 내던져 자신을 구한 여인의 눈물을 보자 칠성의 가슴에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요. 언년아, 내 인생을 나 때문에 이리 버려도 괜찮겠느냐. 이 은혜를 내 어찌 갚을꼬. 언년이는 대답 대신 품속에서 종이 뭉치 하나를 꺼내 칠성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최진사가 칠성을 도둑으로 몰기 위해 관아에 제출했던 도난 물품 상세 목록의 초안이었습니다. 오라버니, 이것을 가져가셔요. 최진사가 오라버니의 금을 몽땅 뺏으려고 장부에 금괴의 모양과 새겨진 글자까지 아주 상세히 적어냈습니다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금괴들은 수십 년 전 이 고을 창고에서 사라졌던 관아의 보물이었습니다. 최진사가 예전에 사또들과 짜고 빼돌렸던 작물을 제 욕심에 눈이 멀어 제 것이라고 관아에 자백을 한 꼴이어요. 칠성은 장부를 펼쳐보고 전율했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이 가진 금을 탐내다가 자기가 과거에 나라의 재물을 훔쳐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하는 증거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최진사는 칠성을 죽이려다 오히려 자신의 목을 칠 칼날을 칠성에게 쥐어준 셈이었지요. 언년아, 고맙다. 내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과 이 고을의 정의를 살렸구나. 칠성은 언년이를 뒤로하고 한양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편에서 최진사의 추격대 소리가 들려왔지만 칠성의 눈빛은 이제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최진사를 파멸시킬 무기를 든 심판자가 되어 어둠을 뚫고 달려나갔습니다. 칠성의 한맺힌 도주는 이제 거대한 복수와 성공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칠성이 한양도성에 발을 들였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언년이가 목숨 걸고 빼내준 장부 한 권과 가슴 속에 품은 금괴 몇 덩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빛만큼은 만 권의 서적을 읽은 선비보다 깊었고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린 장수보다 단단했지요. 그는 무덤가에서 얻은 금을 허투루 쓰지 않았습니다. 시전 상인들이 외면하는 굳은 일부터 시작하여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화의 흐름을 읽어냈고 무엇보다 시내를 미천으로 삼았습니다.
물건을 파는 것은 장사치에 불과하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칠성은 이 신념 하나로 한양 상권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흉년이 들어 곡물값이 치솟을 때도 그는 매점 매석하는 대신 평소와 같은 가격으로 쌀을 풀어 백성들의 허기를 달랬고 그 선행은 도성 안팎에 정직한 보부상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지요. 칠성이 세운 천령상단은 불과 몇 년 만에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칠성은 조용히 칼날을 갈고 있었습니다. 언년이가 전해준 최 진사의 비리 장부를 바탕으로 그는 한양의 고위 관료들에게 줄을 대어 과거 고을 사또와 최 진사가 결탁해 빼돌렸던 관아의 금에 대한 재조사를 은밀히 요청했습니다. 한낱 머슴의 고발이었다면 묵살되었겠지만 이제 칠성은 조정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권세 있는 거상이 되어 있었기에 법의 심판대는 드디어 최 진사를 향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조정에서 파견된 암행어사가 고을을 덮쳤을 때 칠성은 직접 그 행렬의 선두에 섰습니다. 관아로 합송되는 최 진사와 마주 선 순간 칠성은 분노 대신 깊은 허물을 느꼈지요. 포박된 채 흙바닥을 기는 최 진사는 한때 자신을 짐승처럼 그리던 그 기세등등한 자가 아니라 탐욕에 찌든 가련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칠성아, 제발 내 목숨만은 살려주게나. 내 부모님 진빚도 다 탕감해주고. 최 진사가 비굴하게 발치에 매달렸으나 칠성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리, 당신이 내게 청구했던 그 밥값과 신발값은 이제 법이 당신에게 청구할 것이오. 내 부모님의 눈물은 돈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니 그저 당신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 벌을 받으시오. 칠성은 최 진사와의 질긴 악연을 단절하는 최후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로 그를 죽이는 대신 국법의 심판을 받게 함으로써 사회적 정의를 실현한 것이지요. 칠성의 고발로 최 진사의 가사는 정몰되어 가난한 백성들에게 돌아갔고 칠성은 자신의 상단에 언년이와 고생했던 옛 동료들을 불러들여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머슴이 거상이 되어 돌아온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한양도성을 넘어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고 정의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최 진사의 가산이 정몰되던 날 마을 상공에는 짙게 빨렸던 먹구름이 걷히고 오랜만에 따스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사또와 짜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공금을 횡령했던 최 진사는 결국 한양에서 내려온 금부도사에게 끌려가 유배지로 떠났지요.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성체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그 빈자리는 칠성이 상단에서 가져온 구휼미와 온정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칠성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오두막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다 문시울이 붉어진 부모님, 그리고 자신을 구하려 전 재산을 던졌던 언년이와의 재회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마셔요. 이 칠성이가 그동안의 한을 다 갚아드렸습니다요. 칠성은 부모님 앞에 정중히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머슴살이 3년, 그리고 도망자와 거상으로 살았던 격동의 세월 동안 그를 버티게 한 것은 오직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모시고 자신이 새로 마련한 아담하고 귀품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언년이의 손을 조용히 맞잡으며 그녀가 보여준 헌신을 평생의 인연으로 갚을 것을 약속했지요. 칠성은 이제 남의 명령에 움직이는 머슴이 아니라 자신의 삶과 주변 사람들을 돌볼 줄 아는 성숙하고 따뜻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칠성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석수들을 대동하고 안개 짙은 천령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비석도 없이 외로이 서 있던 그 무덤이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제 날카로운 돌조각 대신 장인들이 정성껏 깎아 만든 수려한 비석을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비석에는 은덕을 베푼 이름, 모를 여인을 기리며라는 글귀가 정갈하게 새겨졌지요. 칠성은 무덤 주위에 꽃나무를 심고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아름다우신 분이여, 당신이 내어준 그 한 줌의 기회가 저를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거처를 지켜드린 제 작은 손길이 이토록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요. 부디 이제는 외롭지 않게 이 꽃향기를 맡으며 편히 쉬소서. 그 순간 산바람을 타고 은은한 난초향이 다시 한번 칠성의 콧등을 스쳤습니다. 마치 무덤의 주인이 칠성의 성장을 대견해하며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았지요. 칠성은 무덤가에 서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고통은 씨앗이었고 인내는 줄기였으며 정직과 신의는 꽃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언년이와 부모님이 기다리는 그곳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등 뒤로 보이는 무덤은 이제 더 이상 음산한 금기의 땅이 아니라 길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일러주는 영험한 명당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칠성의 앞날에는 이제 삭풍 대신 봄바람이 가득했고 그의 이야기는 고생 끝에 반드시 낙이 온다는 교훈과 함께 대물림되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비천한 머슴에서 거상이 된 칠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정직이 곧 최고의 재산이라는 교훈.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셔요.